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K-팝을 비롯해서요, 이 K-컬처, 한국 문화 영향 때문인지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 180여 곳에 다니는 세종학당 학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를 물어봤더니요. 사랑,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들어간 말이 제일 많았고요. 2위가 안녕입니다. 그리고 3위하고 5위가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말들이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노래는 또 뭘까요? 짐작하신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노래입니다. 바로 봄날이란 곡인데요.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가 사랑이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네. 왠지 저도 사랑 같더라고요. 네, 네. 사랑이라는 말이 참 뭐랄까요? 예쁘죠. 예쁘고, 네. 듣기에도 포근하고, 좋고. 네, 따뜻하고, 네. 네. 근데 이 영어로는 러브잖아요. 그쵸, 러브. 근데 이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이제 같이 한자로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네. 사랑이란 말이 아예요. 아. 맞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아어니. 예. 근데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중국어나 일본어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쵸. 사랑이란 말이. 이 네. 사랑이란 말은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도 그럼요. 들어가 있고, 네. 애틋한 마음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네. 그런 표현이 충분히 녹아있는 말이 한국어,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혹시 김영필 대표께서는 우리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물론 가장 아름답지만, 네. 아름다운, 많죠. 그쵸. 사람도 좋고. 사람도 괜찮네요. 그렇죠. 네. 사랑하고 비슷하면서. 예. 그래서 또 외국인들이 왜 사랑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네. 한국말이 사람하고 또 비슷한 어감이 있어서 또 이렇게 어감도 좋아한다 뭐 그렇고. 그런 말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 그하고 연관이 있는 네. 그런 우리말의 뭐랄까 파생어라 그럴까? 네. 그런 게 있죠. 네. 언어를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예쁘다, 아름답다, 네. 다 비슷비슷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2위가 안녕이에요. 안녕. 안녕, 이렇게 우리가 손을 흔들면서 반가워도 안녕하고, 다음에 또 봐 할 때도 안녕 하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안녕은 왜 좋아하는지 또 궁금해요. 네, 이거를 왜 할 때 발음할 때 네. 참 예쁘대요. 안녕이라는 말이. 발음이 예뻐서 네.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냥 왜 영어로는 빠이, 빠이, 중국은 짜이짠 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낮에, 점심 때, 저녁할 네. 때마다 좀 인사법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우리는 안녕 하면은 다 네. 통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안녕. 상당히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편안하게. 그렇죠. 들으려는 오늘도 말수 있게. 잘 있었구나. 네. 그리고 내일도 또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안녕이 담고 있기 네. 때문에 정말 안녕 하면 왜 복도에서 반가운 사람 만나도 안녕 하고 손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를 보면은 네. 물론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게 또 사랑, 안녕이 아닌가 이별.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안녕을 또 제목으로 한 노래 가사도 많죠. 많아요. 네. 네. 아름답다, 예쁘다도 참 좋은데 저는 아름답다보다는 예쁘다라는 말이 더 단어 자체가 예쁜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다도 참
참 알찬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답다 그러면 한국에 한 번쯤 와봤던 사람은 네. 이 말을 들으면 한국의 자연 풍경이 이렇게 떠오른대요. 네. 그래서 이 아름답다도 상당히 인상적인 말이라고 그러고, 그 예쁘다는 말은 참 이 달콤하고 네. 다정다감한, 왠지 애틋하면서. 네, 네. 그 사탕 같은 언어죠. 예쁘다. 맞아요. 사탕 같은 언어. 네. 정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네. 예쁘다, 아름답다. 사실 아름답다 하면은 아무래도 풍광이 떠오르는데 네. 요즘 가을 하늘 올려다보면 네.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천고마비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늘 높은 곳에 높고 구름 떠 있고 콕 찌르면 무슨 푸른 물이라도 주르륵 떨어질 것 같고. 하나의 동화 속에 나오는 네. 그런 장면이 되는데요. 10월달 들으면 참 하늘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네. 너무 예뻐요. 이 밖에 또 어떤 한국어를 좋아합니까? 외국인들 보니까요, 좋아하는 한국어들 보니까 봄이라는 말도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봄, 비. 또 부모님, 아, 부모님. 또 재밌다, 아, 또 재밌다. 약속이란 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이것도 좋아하는 또 한국말이 됐어요. 워낙 인기가 하긴 좋아서 뭐 그런지. 세계적으로 싱글 네. 차트 1위잖아요. 네. 그 영어 약자라면 BTS인데 BTS라는 말보다도 방탄소년단, 네네네. 한국어로 이렇게 불러주는 거를 네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뭐 저희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 그 발음을 다 써가면서 영어를 배웠지 네. 않습니까? 근데 다른 외국인들은 우리 글 배울 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한국 자기네 네, 말로 네, 그렇죠. 이렇게 써가면서 배울 것 같아서 아, 이것도 한글 배우는데 일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네. 좀 대중가요소로 우리는 한참 그 팝송 같은 경우 영어 그러니까요. 공부하려면은 네. 그거 듣고 이거 따라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즘 전 K-팝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방탄소년단처럼 이렇게 좀 유명한 한류의 스타들이 부르는 노래는 네. 외국인들이 내국인들보다 더 잘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가끔 방탄소년단의 그 싱글 차트 1위한 네. 다이너마이트란 노래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들으니까 괜히 그 리듬을 따라서 흥얼흥얼하게 되더라니까요. 아유, 우리 이수연 저기 아나운서님도 아주 젊으시. 아니, 넘치시네요. 어떤 노래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좋아할까라고 보니까 더 반가웠던 건 네, 그 뷰가 네. 3억 뷰까지 넘어가고 있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대단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흐뭇하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노래가 빌보드 차트의 1위라니 라고 모두 다 아마 전 세계에 계시는 많은 동포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좋아하실 게 바로 이런 한글을 배우는 소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제 이틀 있으면 또 한글날인데 네. 정말 우리가 한글을 더 이렇게 좀 애착을 갖고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아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좀 더 많이 가르쳐 주는데 방송이 앞장서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박영옥 씨가 보내오신 글인데요. 되찾은 우리말이란 글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문가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를 본 정우는 쫑그르 달려가 할머니 앞에 빨간 것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빨간 판에 노란색 글씨로 쓴 영예 증서란 글자가 저녁 햇빛에 유난히 반짝댔다. 아이고 이게 우리 학교에서 진행된 자문경색에서 금상을 따냈어요. 아이고 이게 정말이냐? 세상에 이런 좋은 일도 있단 말이냐? 정우 할머니는 정우를 와락 끌어안더니 한곱에 핑 하고 돌며 마구 환성을 질렀습니다. 정우는 원래 어릴 때 우리말을 유난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족 유치원에 다니게 한 후부터 우리말을 점점 잃어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우리말과 담을 쌓게 됐습니다. 정우가 8살이 되자 엄마 아빠가 한국으로 가면서 정우를 할머니 집에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진종일 한족 말만 정우를 다시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진종일 한족 말만 하는 정우를 조선족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처음에 정우는 학교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도 어려웠고 또한 과문을 배우면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고 몇 번이나 한족 학교에 다니겠다고 청을 했지만 연거푸 퇴박을 맞았습니다. 장문 선생님의 권유로 장문반에 다녔는데 정우가 숙제를 할 때면 할머니가 사과를 깎아준다를 내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사과라는 단어의 우리말을 몰라서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애들의 비웃음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우리말을 잘 배워서 다른 애들한테 본때를 보이고 싶었고 또한 우리말을 잘하는 것으로 할머니한테 효도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우는 독서에 열중하게 됐는데 할머니와의 대화에서도 우리말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차츰 정우는 장문을 잘 써서 선생님의 표창도 받게 됐고 몇 번인가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노력과 견지는 성공을 불러온다고 정우는 장문반에 푹 빠지더니 이번에 이렇게 금상까지 안게 됐습니다. 그날 시상식 때 김정우 이름이 불리자 정우는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요지부동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현이가 툭 쳤습니다. 빨리 앞에 나가. 너 금상이야, 금상. 뭐? 금상이라고? 숱한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무대에 오른 정우는 개선 장군 마냥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정우는 끝내 우리말을 되찾은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금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할머니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더 정작 놀란 건 정우네요. 네. 내가 금상이라니. 네, 네. 네, 아유 기특합니다. 네, 한족 유치원을 다니고 그러다 할머니가 어쨌든 권유로 이렇게 조선족 학교에 가서 네, 처음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네. 이렇게 뭐랄까요, 뭐 비웃음을 당할 정도로 그런 또 네네. 일도 있었는데 사과란 단어가 갑자기 왜 네. 생각이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서. 네, 어쨌든 할머니도 대견하지만은 네, 김정우 우리 어린 학생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사실 조선족 학교에 가서 우리말을 잘 몰라서 좀 쭈삣쭈삣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금상까지 탔다고 하니까 정우 학생의 그 노력함도 참 기특하고 할머니께서 옆에서 또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여기 보니까 독서에도 열중했고 네, 또 노력과 견지, 그래서 성공을 불러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정우 학생에게는 참 이 우리말을 이렇게 제목처럼 다시 이제 되찾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통 소학교까지는 다니고 중학교 정도부터는 한족 학교에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뭐 중국 사회에서는 네. 그래도 중국어를 잘 해야 되니까 이제 한족 학교로 보내는 그런 현상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요즘 들려오는 씁쓸한 얘기를 들으면요, 네. 중국에서 이제 어문 정책이 많이 바뀌나 봐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족 학교 같은 경우도 뭐 그 조선어뿐만 아니라 뭐 수학이라든가 산수나 뭐 사회라든가 이런 것도 이 조선어로 되어 있어서 네, 자연스럽게 조선족 학교에 다니면은 이 우리 한글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데 네, 네. 요즘은 다 그런 걸 다 중국어로 한대요. 그리고 조선어 어문만 이제 조선어로 이렇게 가르치는 네네. 걸로 아마 지금부터 시행이 해가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시끄러운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중국이 이제 그렇게 어문 정책을 펼치면은 조선족 학교에서의 이 조선어 교육도 상당히 또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마치 그 하나의 외국어를 배우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좀 우리말 배우는데 영향이 꽤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선족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많이 이렇게 편지 사인도 쓰여주고 네. 있는데, 이게 점점 귀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이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그렇죠. 이 가정에서 우리말을 더 이렇게 가르치려고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성이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그래도 집에서는 우리말로 그렇죠. 다 대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조선족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한족 학교를 다녔다는 분들도 곧잘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한국말을, 우리 조선 말이라고 그럴까, 그런 말을 쓰니까, 그리고 TV도 한국 방송 많이 보고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하고 글 쓰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글도 잘 배울 수가 있고 네. 나중에는 한어와 우리말까지 잘하면 훨씬 더 생활하는데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중국의 그런 어문 정책이 좀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조선족 학교라든가 이런 조선족 아이들을 위한 한글 교육에 네.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네. 박영옥 선생님이 보내주신 우리 글 속에 정우 학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말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진호입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보구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리혜경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우리말을 사랑하자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야 하고 나쁜 말을 쓰지 말아야 하고 표준말을 써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야 합니다. 요즘 또래 아이들을 보면 거의 다 일본어와 우리말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 깃는 통을 바켓지라고 하고 내위를 조끼라고 말합니다. 둘째, 나쁜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싸움을 할 때 흔히 나쁜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상대방의 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 있고 또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쁜 말을 했을 때와 들었을 때 왜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놓고 나쁜 말을 써야 하는가? 셋째, 표준말을 씁시다. 늙은 연장자들은 흔히 사투리를 쓰는데 그것이 옮겨가면서 아이들도 사투리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혜경아, 새꽁을 가져오너라 와 혜경아, 거울을 가져오너라를 비교하면 당연히 거울이 더 듣기가 좋죠. 그 외 난닝구를 속옷, 가세를 가이 등으로 사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안 쓰면 점점 우리말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일본어가 우리말보다 기억하기 편리하지만 우리말을 쓰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말을 아낍시다.
네, 중국 кел림성 용정시 리혜경 학생이 보내왔던 우리말을 사랑하자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보니까 한글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동포 학생들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꽤 많구나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여기서 색공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예전에 할머니들이 네. 거울을 색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색경. 그러셨던 기억 저도 나네요. 맞아요. 색경.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색경 좀 갖고 와라 색이 있는 그러셨죠. 색경. 예. 근데 옆면에서는 아마 색공 그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 이제 또 조금씩 변하게 돼서 네. 색공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셨겠죠. 네. 네. 사실 우리- 가위가 가세. 다른 말이죠. 가세도 네. 굉장히 많이 사용을 쓰죠. 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순화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활 속에 보면 참 일본어에서 네. 따온 용어들 그런 게 많죠.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뭐 동부선성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네. 빠케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부 삼성 지역도 네. 한동안 일본에 의해서 그렇죠. 많이 저기가 네.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어가 많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어에서 파생된 그런 언어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쓰일 수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늘 일상으로 쓰시던 네.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식 표현을 많이 쓰는 건 뭐 도시락 같은 거서 뭐 예전에는 벤또. 벤또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락 저희 어릴 이렇게 때만 얘기해서. 해도 도시락 말 별로 안 썼어요. 벤또. 그렇죠. 벤또란 말을 더 많이 썼다가 좀 TV에서 하도 이제 서울 말로 도시락 그렇죠. 도시락 하니까 표준말. 예, 네. 하다 그런 말이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뭐 많이 쓰는 게 양파를 이제 담아내기 네, 그렇게 그렇게 많이 많이 썼죠. 썼죠.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일본어들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지고 네. 거의 표준어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하는 네. 세대도 오히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일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말 중에는 네. 이게 일본 말인지 정말 우리 말인지 그렇죠, 또 그렇죠. 이렇게 또 약간 구분이 예.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헷갈리는 경우도 네. 있긴 합니다. 그러면 가장 그 좋은 방법이 얼른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럼 공부도 되고 그렇게 자신이 직접 찾아본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 요즘에 온라인 소통이 많잖아요. 네. 그쪽에 보면서 신조어들이 있잖아요. 줄여서 쓰는 말도 있고 막 가끔은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그렇게 저도 막 혼동이 될 때가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좀 네티즌이라고 그러나요? 네네네. 네티즌끼리 쓰이는 뭐 은어죠. 그쵸. 그러니까 긴 말을 좀 줄여서 쓰는 줄여서 거, 쓰는 거. 줄여서 딱딱 쓰니까 거기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끼리는 네. 그렇게만 딱딱 써도 이해가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런 네. 것들이 있죠. 뭐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네. 길게 얘기하지 말고 줄여서 얘기하자라는 의미는 알겠지만은 그래도 처음 그 단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네. 또 단어를 잘 몰라서 이걸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표준말을 사용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특히 SNS가 발달하니까 네.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그림 문자 네네네. 그- 이모티콘 같은 거. 그런 걸로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렇죠. 웃는 화날 때는 막 네네. 찡그리는 모습 보내주고 웃을 때는 활짝 웃는 거, 치고야 그러면 손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도 보내주기도 하는데 또 언어라는 것이 또 시각적으로도 또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우리말 그리고 맞춤법을 좀 잘 맞춰서 써줬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리혜경 학생이 우리말을 네. 사랑하자 정말 한글날을 맞이해서 딱 네. 좋은 글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네. 어른들이 또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소라가 불러주는 노래 중에 우리말이 아주 아름다운 가사로 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바람이 분다라는 곡인데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